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정석.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특히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30분이에요. 무조건 어떻게든 버텨야 돼. 군대에서 사포질을 한다든지. 저도 찌릿찌릿해요. 남성 성기능장애 제일 많은 질환이 뭐죠? 네, 바로 오늘 얘기할 조루. 예. 네, 사정이 너무 빨리 되는. 예,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무조건 오래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고, 오래 하지 못해서 상대 여성이 실망할까봐 하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하죠. 보통 남성들이 정력이라고 그런 표현을 쓸 때도 무엇보다 일종의 지구력 같은 성행위를 오래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선 이상으로 오래 하는 거는 필요하긴 하죠. 이제 조루의 정의 자체가 네. 이제 파트너가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사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너무 빨리 사정이 되는 거를 이제 조루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기준을 30분 이상, 1시간, 2시간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전이 시간을 빼고 실제 삽입하고 삽입한 상태에서 이제 사정할 때까지 시간을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남성들이 5분에서 한 7분 정도, 5분에서 한 15분, 이제 그게 너무 지나치게 짧은 경우, 보통은 3분 이내, 네. 대다수의 경우가 1분 이내인 경우를 이제 조루라고 하죠. 네. 네. 이게 국제적인 논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5분에서 7분이고요. 어차피 성반응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완전히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심장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발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웠다 줄였다 세웠다 줄였다 지금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 뭔데, 어느 정도 우리는 성적 자극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5분에서 7분인데, 아무튼 근데 우리 한국은 30분이에요. 예. 잠깐만요. 그게 우리 한국인들이 예. 30분이라고 그러니까 셀프 리포트를 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술자리에서 그런 소리 좀 많이 하죠. 참 걱정스럽습니다. 심지어는 1시간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30분이 되느냐? 가끔 술 먹고 오래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오래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15분이 넘어가면 여성들도 아파하고 힘들죠.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귀국했을 때만 해도 어떤 시술을 하면 1시간 하게 해줍니다 하는 그런 시술 광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학회나 언론에서 많이 문제를 삼았었고, 이제는 없어졌죠. 1시간 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 죽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5분에서 7분인데 아직도 저희 병원 홈페이지나 저희 병원에 전화가 옵니다. 방송을 제가 하고 나면요. 와서 왜 자신의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5분에서 7분이라고 그러냐. 나는 30분은 한다. 예. 30분을 매번 하는지 한번 초시계를 서 보여달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타나요. 저하고 5분에서 7분이 아니라 30분이 정확히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맞다는 평균을 가져오시면 제가 독일제 자동차를 한 대 선물로 해드린 거를 저희가 공표를 여기 방송을 통해서 할게요. 없습니다. 그럼 포르노에서 볼 때, 야동에서 볼 때 오래 하던데요. 예, 1번 야동은 편집을 합니다. 예, 5분에서 7분마다 사람 바꾸려고 그러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자, 아무튼 그럼 5분에서 7분이 정상이고, 학술적으로 보통 3분 미만을 조루라고 그러거든요. 3분이면 여성이 충분히 흥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심한 분들은 삽입하자마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더 심한 분들은 여기는 이제 원인도 개입되는데요. 삽입도 하기 전에 사정을 하기도 합니다. 더 심한 예로는요, 제 조루 환자 중에서는 면접 시험을 보거나 면허 시험을 볼 때도 사정을 해요. 네, 지나친 긴장이 결국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을 그렇죠. 자꾸 지나치게 이제 긴장을 시키니까 어떤 사정 중추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사실 벌어질 상황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사정 반응이 나타난다든지. 교감신경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조루의 근본 원인은, 이제 원인론으로 넘어가 보면, 조루의 근본 원인은 사정을 관장하는 사정 중추와 그리고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신경이 예민하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성기의 감각신경이 예민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표현들 많이 합니다.
성기의 감각이 조루의 주 원인이 아니란 건 1990년대 이미 세계 학교에서 많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런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성기의 감각이 찌릿찌릿 예민하게 느껴지시잖아요. 사정하기 전에. 아니세요?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꾸 찌릿찌릿한 것 때문에 기두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루이신 분들은 조루 아닌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조루는 아닙니다. 제가 조루인가요? 아니요, 그건 우리 아니고요. 부부잖아요. 그죠? 조루 아니잖아요. 조루가 아닌데 저도 찌릿찌릿해요. 다시 말해서 귀두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원래 민감한 부위예요. 그래야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에서 느낌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자꾸 조루 환자들은 자기만 찌릿찌릿한 것처럼, 그래서 이 찌릿찌릿한 느낌을 감각을 무디게 만들면 좋아질 것처럼 한동안 군대에서 뭐 사포질을 한다든지, 예, 그리고 뭐 칫솔질을 뭐 이상한 영화에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예,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잘못된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지식들을 이제 바로 잡는 역할을 예. 저희가 바로 제가 하는 아까도 안 거겠죠? 그래도 뭐 네.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수없이 10년 동안 해왔는데요. 저한테 자동차 받은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조루 환자분들이 그 보여지는 어떤 이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동반된 여러 가지 또 이 질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여자분들은 아, 저 친구는 조루의 가능성이 있겠다. 또는 남자분들도 나는 또는 내 친구는 이럴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조루의 조자가 조급증의 조자예요. 조루 환자들이 성격이 급하고 쉽게 끓어오르는 거죠. 얼굴이 확 붉게 다 오른다든지 다혈질, 스피드 강중에도 많아요. 긴장을 많이 하고 긴장 많이 한 분들. 그 간혹 정말 땀을 흘리시는 예, 경우도 예. 있어요. 아까 제가 교감신경에 항진이 있는 분들이 조루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 네이버 쓸데없는 그 광고 검색하지 말고요. 그 포털에서 교감신경, 그 다음에 다한증 쳐보세요. 그럼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의 특징이 불안정할 때 잘 나타나는 증상 중에는 과민성 대장 증상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스트레스 받으면 쉽게 설사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루 환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예민한 분들, 불면증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잘 놀랜다. 놀랜다. 뭐 이런 것도 예. 있으실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불안 증상들 예. 어떤 경우는 이제 좀 심한 경우는 공황이라든지 가슴이 두근두근 예, 한다든지 불안증이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좀 긴장을 잘하는 성향이 물론 이건 100% 무조건 그렇다는 아니고 조루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마른 분들이 많아요. 예민하다는 말이죠, 쉬운 말로. 단 마른 사람이 무조건 조루라는 얘기는 아니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대충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환자를 뭐 수천 명을 접하다 보니 그런 특징들을 좀 알고 있는 거죠. 자,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조루 환자들이 이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문제인데, 좀 더 쉬운 예로 아까 왜 너무 놀래면 빨리 사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아이가 너무 많이 놀랬을 때 그 어떤 장면을 보여주죠? 그렇죠. 소변을 보는 걸 이렇게 바지에 이렇게 소변 흘러내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바로 자율신경계 실조증이에요. 그러니까 실조, 조절력을 잃는단 말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너무 노래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 너무 긴장하고 너무 극단적인 불안 상태로 들어가면 이 사정의 조절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 조루랑 지루랑 서로 그러니까 원인이 정반대 때문에 일어나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예.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쪽은 예민한 질환이고 한쪽은 감각이 무디다보다는 억제되어 있는 질환이에요. 예. 자, 교감신경의 문제하고 또 하나가 사정중추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사정은 귀두의 두자가 머리 두자라고 그 음경에 거기 머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절은 여기서 하거든요. 이 사정중추가 원인인 건 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남자들은 사람에 따라 술에 취하는 양이 다릅니다만 술을 많이 먹으면 사정이 좀 지연된다는 표현을 해요. 술을 마시면 사정이 좀 지연이 된다. 예, 그래서 조루가 있으신 분들 중에 그래서 관계를 할 때 항상 술을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예. 매번 술을 먹어야만 성인한 남성들 중에 사실은 자기 조루 때문에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이 역사적인 인물 중에도 있잖아요. 네, 윈저공이죠. 예, 윈저공이 맞아요. 굉장히 거의 술에 절어서 살았다고 하죠. 말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루 때문에 예. 사실 술을 먹고 뭐 조루 있는 분들이 긴장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 이완에도 또 술을 음. 먹는 거가 예. 잠깐은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긴장을 많이 하시거나 조루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예. 경우가 많죠. 실제로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가가지고 여기 조루 때문에 술 먹기 많이 먹기 시작한 사람 손들어 보면 여러 명 손들어요. 조루 환자들이 술을 습관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으셔야죠. 치료를. 자, 아무튼 첫 번째가 사정 중추와 두 번째 앞서 얘기했던 교감신경의 문제가 조루의 주 원인인데, 가끔은 나는 조루에서 이상한 마취제 썼더니 좀 그래도 오래 하니까 귀두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또는 콘돔 여러 장 꼈더니 좀 더 하니까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자꾸 귀두 쪽을 또 생각들을 하세요. 일시적인 한 번의 효과로는 콘돔을 꼈고 마취용 걸 발라도 되는데, 그거 자꾸 하면 사정 중추는 더 날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방식이죠. 쉬운 말로 우리가 눈이 멀어진 사고로 눈을 잃어버린 분들은 귀가 더 밝아지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감각신경의 보상 현상인데, 귀두에다 자꾸 그런 마취용 거 바르다 보면 감각이 둔한데 사정 중추는 어느 정도 와야 사정을 하게끔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방법을 쓰다 보면 저희 병원 환자들 중에서는 그런 칙칙이라고 하는 마취용고 스프레이 또는 콘돔 여러 장 끼고 하다 나중에는 더 조루가 심해졌다는 표현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절대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그러면 한 번은 방법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냥 성기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시술을 무척 많이 하죠. 전 세계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조루 수술 또는 신경 차단술, 그게 이제 문제가 많다고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미 얘기를 2007년도에 아주 고발 프로에서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에 대법원에서 그 9월 30일, 2013년 9월 30일 날 판결이 났죠. 판결문이 뭐냐면 학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술을 받고 환자가 문제가 생겼으니 3천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렇다 보니 국제학회에서 몇 년 전에 전 세계 대표적인 성의학자들 학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논문을 썼죠. 그 논문 1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7째 줄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조루 수술은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고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절대 추천할 수 없다고 논문이 나와 있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생기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신경을 잘랐는데 발기는 피가 들어가서 발기되니까 상관없다 아니에요. 성행위를 할 때 피스톤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 감각이 전달되어서 그 다음에 혈관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오니까 나중에는 발기도 안 되는 분들 꽤 많죠. 저희 병원 환자 중에는요, 40대 중반인데 이분이 끊임없이 성병에 걸려와요. 처음에 이제 무슨 병 때문에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병에 자꾸 걸려옵니까? 제발 콘돔 좀 끼시라. 내가 사생활까지 간섭을 안 할 테니까. 했더니 이제 나중에 실토하신 얘기가 이 시술 받고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콘돔을 끼면 너무나 느낌이 없고 발기조차 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성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도 계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젊어서 이제 당장 예. 급하니까 이제 과거에 또 더군다나 더 오래전에 예. 이제 모르고 시술을 받으셨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원래 아무래도 졸은 좀 줄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서 좀 줄어주는 것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도 떨어지고 예. 아무래도 이제 젊었을 때 20대 체력과 40대, 50대 체력은 달라지니까 이제 발기능 자체 또는 이제 사정 뭐 어떤 남성 호르몬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 여러 가지 성기능이 조금 저하되는 시기에 이전에는 괜찮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발끝도 나이 들면 무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무뎌지는 건데 또 젊을 때는 경험 부족이나 긴장도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그 감각을 적어 놓으니까 남들보다 다른 성기능 문제의 부작용이 빨리 와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시술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데 사실은 그런 시술 받지 않은 친구하고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시술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벌써 수백 명의 부작용과 효과 없는 환자들 때문에 그분들이 피눈물 흘리는 걸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만 하면 또 업됩니다. 그 이상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뭐 잔뜩 5-10페이지까지 조수를 한다, 뭐 특허를 받았다, 특허는 달라요. 신청만 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청만 하면 나오죠. 네. 특허 받았다고 하거나 자기 시술도 책에 나온다 했는데 어느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주치료법은 나온단 말 없어요. 그래서 부디 이제는 자꾸 진실을 왜곡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그런 방법 쓰면서 환자들 현혹해서 문제 만들지도 마시고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되고 제발 광고 보시지 말고요. 언론에 정말 제대로 된 그 이상한 그 찌라시 신문 말고 대형 신문이나 공중파 방송을 보세요. 보면 그 시술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상세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치료 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조루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제가 원인이 사정 중추하고 교감 신경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정 중추와 교감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약물 치료가 우선이에요. 사정 중추는 세로토닌 계열의 약을 쓰는데요. 또 그 이상한 시술하는 사람들이 세로토닌 계열의 약을 쓰는 걸 이제 우울증에도 세로토닌 계열의 약을 쓰거든요. 우울증 약을 정신과 약을 함부로 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려고 애를 쓰는데 틀린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비뇨기과에서 지금 탈모약으로 바뀐 그 약도 원래는 그 전립선 약이고요. 마찬가지로 세로토닌의 성분인 약이 불안이나 우울증이라는 약의 형태로 쓸 때는 정신과에서 쓰는 거고 세로토닌은 또 성의학 차원에서는 바로 사정을 관장하는 사정 중추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쓰는 약이기도 하죠. 두 번째 약은 바로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약이에요. 실제로 이런 약물 치료를 해가면서 덧붙여서 가는 게 행동요법입니다. 행동요법은 사정 직전에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단계가 있고 원칙이 있고 약물 치료하고 병행이 될 때 효과적인 것이고요. 저희 치료를 받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꽤 장기간 변화를 하는 과정을 원칙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약물 치료와 함께 그런 과정이 없이 혼자 하는 자가요법이 행동요법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행동요법과 약물 치료의 병합이 조루의 주치료법이고요. 상당히 효과적이죠. 다만 모든 치료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100% 무조건 완치되고 재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땐 대략 과반수 이상 3분의 2 정도는 완치까지 가고요. 3분의 1은 약을 좀 더 씁니다만 그렇다 해서 매일 약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성행위 때 가끔 한 번씩 약 드시는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인 성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올바른 치료를 의사들도 하시고요. 또 환자분들도 올바른 치료법에 따라서 정석대로 내 치료가 책에 나오는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치료법인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또한 재미있는 현상은 아까 왜 그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다한증 이런 데서 조루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루 환자들 치료하다 보면 불면증도 좋아지고 과민성 대장 증상, 불안 또 증상, 불안 긴장 증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같이 많이 치료되겠죠. 원인을 고치다 보니 원인에 파생된 다른 문제들도 같이 좋아질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나친 자유행위는 조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나친 자유행위라기보다는요. 저는 어릴 때 자유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성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일한 남자분이시니까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어릴 때 자유할 때 굉장히 좀 불안 긴장하지 않으셨어요? 들킬까봐? 하긴 했네요, 자비는. 부모님 네. 아세요? 자유한 거? 남성의 90% 이상이 저기 자유행위를 하죠. 예, 왜 얼굴 빨개지면 자유하셨죠? 예. 지금은 아마 자유해도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어릴 때는 자유할 때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네. 들킬까봐. 금지된 장난이죠. 네.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들키기 전에 빨리 흔적도 없이 끝내려고 이게 피스톤 운동의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내자. 빨리 사정하는 네. 것만. 사정이 제일 기분이 좋은 오르가즘을 느끼니까. 그래서 중간 과정이 없고 급박한 사정만 해요. 이런 습관이 반복되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오히려 내가 아버지라면 아이한테 자유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야단칠 거 아니니까 다 너무 자주 하지 마라. 그건 건강상에 해롭다. 자유를 할 때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너의 느낌을 즐겨봐라 하는 게 옳아요. 어른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막 급박한 자유를 하는 것 때문에 사정 중추가 급박한 자유의 습관처럼 급박한 사정으로 중간 과정 없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조루에 있어서
행동요법에 여러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노하우니까 다는 못 가르쳐 드리겠고 1단계에서는 그분한테 자유도 시킵니다. 환자분한테. 단 자유를 할 때 급박한 사정을 목적으로 한 자유가 아니라 그 피스톤 운동의 느낌을 차츰차츰 익숙해지도록 유도를 하기도 하죠. 사실 이제 성관계라는 거가 예. 이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혼자만 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루가 있는 이제 남성분들이 보통 굉장히 괴로워하고 예. 이 부끄러워하는 거가 이제 파트너가, 아내가 또 여자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파트너가 뭔가 이제 이런 조루가 있을 때 예.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치료의 어떤 한 그 보조적인 기법인데요. 도루는 앞서 얘기했던 약물치료하고 행동요법이 잘 적절히 들어가야 그렇죠. 되고. 그게 가장 예. 중요한 거고. 자, 남자와 여자의 성행위를 할 때 보통 그 성행위는 남자의 사정으로 끝나거든요. 예, 일반적인 정상 남녀에서 몇 번 성행위에 한 번씩 여자들이 오르가즘까지 갈까요? 남자들은 사정하고 끝나니까 느낀 거고. 세 번에 한 번. 예, 또 뭐 다른 의견 없어요. 평균이 4번에 한 번이에요. 잘하시는 거예요. 3번에 한 번이면. 이 말 듣고 또 이제 뭐 4번에 한 번 느껴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오반데 매번 아무리 남성이 오래 하고 잘해도 매번 느끼기 힘들어요. 삽입 성행위만으로 예. 그 삽입 성행위의 자극만으로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는 이제 한 5%. 25%에서 한 30%그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성들이 내가 파트너인 여성이 오르가즘 느낄 때까지 나 무조건 뭐 어떻게든 버텨야 돼.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불감증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여성하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만약에 남편과 배우자의 사이라면 아내가 남편의 사정이 왔을 때 조금은 옆에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죠. 뭐 스퀴즈 테크닉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성기를 압박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 상위일 때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조금은 더 오래 해요. 왜냐하면 누워 있는 자세가 상대적으로 이완이 이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삽입적으로 갈 때는 여성 상위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아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전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제 여성의 경우에 이제 상대를 너무 더 이렇게 그냥 다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비난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 근데 옆집 아저씨 그렇죠. 자본시도 않고 옆집 아저씨를 왜 비교하냐? 당사자인 남성은 사실 마음이 더 급해져요. 그럼요. 그거 안 네. 되죠. 예, 그런 태도는 사실 좀 주의하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이게 능력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맞춰가는 거거든요. 자, 내 남자친구 또 내 남편 잘 다스리면 정 안 되면 병원 치료받게 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너무 네. 빨리 사정이 되는 이 조루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막연하게 정력이 좀 아, 약하다. 예, 전혀 안 그래서 돼요. 몸보신을 시켜야 된다. 예, 운동을 막 시킨다든지 예. 아니면 뭐 정말 온갖 보약. 사실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전혀 없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심리 치료 같은 거랑 크게 상관이 없나요? 일부 관련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조루 치료에 있어서 행동요법과 약물 치료가 주 치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교감신경이라는 게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감정이냐면 긴장, 불안 이런 감정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증이 있는 분들, 긴장성이 심한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조루가 많죠. 그런 분들한테는 심리적인 치료를 성의학에선 보조적으로 같이 쓰기도 하죠.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이제 행동요법은 심리 치료의 치료의 하나의 기법이죠. 그렇죠. 네. 인지행동요법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정식 표현은 네. 본인이 빠른 사정에 습관화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유를 갖고 행동요법을 훈련하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런 치료를 네. 중단하고 다시 재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약물이 들어간 이상 시간은 나와요. 사실 그래서 이제 재발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이 사실 행동요법이죠. 네, 약물 치료와 치료는 함께. 약을 먹는 그 동안에는 정말 효과가 뭐 거의 대다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지를 약을 끊고 나서도 나는 계속 이게 뭐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약을 끊고 싶다 이럴 때 정말 이제 필요한 거가 행동요법이죠. 그럼요. 네. 변화를 줄 수 있어야죠. 약 자체도 사정 중추하고 교감신경을 많이 안정화시켜요. 근데 행동요법이 제대로 병행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인터넷에 사정 직전에 참는 것, 그게 행동요법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조루 때문에
임신에 영향이 올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사정이 짧다 보니까. 예, 사실은 조루 환자들이라서 임신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조금 더 관련된 부분이 있죠. 너무 빨리 끝나게 저 엄밀히 말하면 학술적으로 그 여자 임신 확률은요. 실제 성형에서 남성이 여성을 느끼게 했을 때 조금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낄 때 남자는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정액이 몸 밖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오르가즘을 느낄 때 질과 자궁이 수축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남자들은 정액이 꽉 차 있는 스포이드 같아서 이 스포이드란 걸 누르면 물이 들어와 있으면 밖으로 쏘잖아요. 비어 있는 스포이드를 물에 넣고서 고무공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스포이드가 뭡니까? 물을 빨아당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의 자궁이 스포이드의 공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느끼면 여성의 자궁이 수축하면서 정액을 더 흡입하는 데 도움이 되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저 타이밍상 조루가 있으면 오르가즘에 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조루 그게 환자의 이제 정말 어떤 의학적으로 이건 분명히 불임이 의미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있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예. 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조루는 단순히 귀두 감각의 문제다? 아닙니다. 네. 일반적인 남성은 몇 분 정도 성형을 한다? 네, 평균 삽입 이후 사정까지 5분에서 한 7분 정도가 정도. 전 세계적인 평균이죠. 네. 조루의 주 원인은 조루의 원인은 사정 중추와 또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서 벌어지는 일이 조루죠. 네, 조루의 그래서 학술적으로 국제학회나 교과서에 나온 주치료법은 주치료법은 약물 치료와 행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성의학 지식과 성교육 그리고 성기능 장애에 대한 대처법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정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